첫 번째,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 체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일 으뜸인 대장이 아동복지법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기본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의 어떤 하위 영역에서 그 안에서 보완되는 어떤 재정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맨 처음에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복지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정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때요? 법률이 그 안에 시행력이 달라지는 것은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네, 1960년도, 1970년도, 1980년 초반까지요, 이 제정돼 있는 아동복리법이 계속 활용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설 보호를 근간으로 해서 선별주의적인 아동복지 사업들이 중심이 돼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삼고 있는 어떤 원리, 원칙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된 것들이 아동복지법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개정과 보완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본 법에 준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시설의 보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 위탁과 관련돼서, 그리고 학대 아동 보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들, 체계들은 새로운 체계 안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이렇게 복리법에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개정된 부분들은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그러면서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떠한 서비스가 아동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그때 시기적절하게 그 서비스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양육과 아동을 둘러싼 가정의 소득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동 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함께 있다가 따로 살게 되면 그 안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힘들죠. 그 가운데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떨어져 삶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겪는 공포를 느낀다라고 할 정도죠. 양육비가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양의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아동복지에서 관련돼 있는 특별 법들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법률들은요, 아동의 대상 연령이라든가 아동이 속해 있는 그 특성에 따라, 가정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유아 보육법,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어떻게 다른가요? 영유아 보육법은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관련되어 있는 법입니다.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지원법은 한부모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의 법률이죠. 입양특례법은 어떨까요? 입양과 관련되어 있는 법규들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어때요? 네, 이 안에 모자 부자 보건법이 이제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종아동 보호지원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출산 고령사회기원법, 기본법,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있는